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수술실 앞 70세 청소 아주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의사의 당황한 목소리. 그리고 잠시 후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든 간호사의 떨리는 손. 이건 일치율 99.9%. 직계 혈족입니다. 30년. 그녀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30년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을 숨겨왔습니다. 평범한 청소 아주머니로 위장한 채 손주의 곁을 지키며.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할머니의 숨겨진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음악 페이드 아웃. 1995년 가을이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그때 40이었죠. 아직 젊은 편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날 순자 씨는 갓 태어난 손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생후 6개월 된 작은 손주. 이름도 아직 제대로 짓지 못한 아기였습니다. 엄마 이틀만 다녀올게요. 우리 애 잘 부탁드려요.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래 걱정 마라. 천천히 다녀와. 그게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이틀 후 아들 부부가 탄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가 중앙선을 넘었고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전화벨이 울렸을 때의 불길한 예감. 경찰관의 무거운 목소리. 이순자 씨 맞으십니까? 따님과 사위분이.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고 순자 씨는 그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순자 씨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잠이 오지 않았고 밥을 먹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손주가 없었습니다. 애가 어디 갔어? 순자 씨는 집 안을 뒤졌습니다. 방마다 구석구석. 하지만 아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먼 친척 중 한 명이 이 할머니. 혼자서는 애를 키울 수 없다며 임의로 아기를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척은 연락이 두절됐죠. 순자 씨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이제 손주마저. 세상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시는 지금처럼 시스템이 잘 갖춰진 때가 아니었습니다. 친척이 데려갔다면 학대는 아니지 않겠느냐는 아니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순자 씨는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친척들을 수소문했고 고아원을 찾아다녔고 임양기관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라는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그런 정보는 드릴 수 없습니다. 할머니 이해해 주세요. 법적으로. 벽은 점점 더 높아졌고 순자 씨의 희망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이제 50이 넘었고 허리도 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찾는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놀이터를 찾아다니며 비슷한 나이 또래의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저 아이가? 하지만 매번 아니었습니다. 20년이 지났을 때 순자 씨는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그만 잊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애도 이제 다 컸을 거 아니냐.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잊을 수 없다는 걸. 절대로.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던 때였습니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신흥 IT 기업 윈디소프트의 김도연 대표가 오늘. 순자 씨는 처음엔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화면 속 남자의 얼굴이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저 사람. 돌아가신 아들을 닮았습니다. 눈매가 인매가 웃는 모습이. 순자 씨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TV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김도연 대표는 고아 출신으로 재벌가에 입양되어 현재 고아 출신, 입양. 순자 씨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30세. 나이도 맞았습니다. 손주라면 지금쯤 30살이었을 겁니다. 순자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혹시.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또다시 실망해야 한다면? 다음 날 순자 씨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인터넷을 배워야 했습니다. 젊은 사서가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여기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김도연을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재벌가 입양아 출신 IT 신화승 김도연. 고아원에서 재벌가로 김도연의 성공 스토리.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인 김도연 대표. 기사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순자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맞다고. 손주가 맞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자 씨는 고민했습니다. 당장 찾아가서 말해야 할까? 나는 내 친할머니다라고?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30년 만에 나타난 할머니를 그가 받아들일까? 혹시 재산을 노리고 나타난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의 삶에 혼란만 가져다 주는 건 아닐까? 기사를 읽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입양 가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고 좋은 부모님 아래에서 성장했습니다. 양부모님을 진심으로 부모님이라 부르며 효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에겐 이미 가족이 있구나.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나타나는 게 그 아이를 위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보고 싶었습니다. 멀리서라도 가까이서라도. 그 아이가 잘 살고 있는지 행복한지 건강한지. 그래서 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가까이서 지켜보자.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더 이상 찾아 헤맬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 손주가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까요. 그저 곁에 있으면 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김도연에 대한 정보를 더 모았습니다. 그가 자주 가는 곳, 하는 일, 관심사.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도연은 매달 한 번씩 한 요양원에 봉사를 간다는 것을. 선영요양원. 순자 씨는 그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거기 직원 구하시나요? 선영요양원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곳에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청소원으로 채용됐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성실하게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원장님의 말에 순자 씨는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은 힘들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걸레질을 하고 무거운 쓰레기를 나르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곧 손주를 볼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만남은 순자 씨가 일을 시작한 지 2주 후였습니다. 오늘 봉사자분들 오신대요. 김도연 대표님 일행이래요. 동료 직원의 말에 순자 씨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드디어. 순자 씨는 일부러 복도 청소를 자원했습니다. 그곳을 지나갈 테니까요. 그리고 그가 왔습니다. 정갈한 셔츠에 깔끔한 바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어르신들과 악수하는 모습. 순자 씨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 손주. 3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갓난아기 때 본 게 마지막이었으니까요. 김도연은 순자 씨 옆을 지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는 짧게 인사했습니다. 청소하는 직원에게도 예의 바르게. 네, 안녕하세요. 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사한 사람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저 요양원의 청소 아주머니일 뿐이었죠. 하지만 순자 씨에게는 그 짧은 순간이 30년을 보상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김도연은 매달 한 번씩 요양원에 왔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만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다른 날들은 그저 시간이었고 그날만이 진짜 삶이었습니다. 김도현이 오는 날이면 순자 씨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머리도 단정히 빗고 옷도 깨끗한 걸로 입었습니다. 손주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물론 김도현은 몰랐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창문 너머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식당에서 어르신들과 이야기할 때 멀리서 조용히 미소 짓는 얼굴을. 순자 씨는 그의 모든 걸 기억했습니다. 그가 어떤 말투로 어르신들과 대화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도시락을 먹을 때 김치를 먼저 먹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어떤 책을 읽는지, 가방에서 삐죽 나온 책 제목을 외웠습니다. 그가 피곤해 보일 때면 순자 씨의 가슴도 아팠습니다. 많이 힘들구나. 우리 손주. 그가 활짝 웃을 때면 순자 씨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어느 날은 비가 왔습니다. 김도현이 우산도 없이 차에서 내려 뛰어오는 걸 봤습니다. 순자 씨는 황급히 우산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여기요. 우산 쓰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김도현은 환하게 웃으며 우산을 받았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밤 그 우산을 소중히 닦았습니다. 손주가 잡았던 손잡이를. 시간이 지나면서 순자 씨는 김도현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요양원 사람들은 김도현을 칭찬했습니다. 김 대표님 참 좋은 분이야. 매달 빠짐없이 오시잖아. 맞아요. 돈도 많이 기부하시는데 직접 봉사까지 오시니까 어르신들이 다들 좋아하셔. 손자처럼 대하신다니까. 순자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잘 컸구나. 정말 잘 컸어. 어느 날 원장님이 순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김 대표님 아세요? 그분도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셨대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재벌가에 입양되신 거래요. 순자 씨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처음 듣는 척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더 이런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시나 봐요. 자신처럼 외로운 사람들을 돕고 싶으신 거겠죠. 원장님의 말에 순자 씨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손주가 외로웠다는 것. 할머니가 없어서 친부모가 없어서 외로웠을 아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자 씨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김도현과 순자 씨 사이에도 작은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날씨 좋죠? 네, 참 좋네요. 요즘 많이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짧고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에게는 그 모든 말이 보물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김도현이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가족이 있으세요? 순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있었어요. 다 떠나보냈지만. 그러셨군요. 외로우시겠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자 씨는 웃었습니다. 외롭지 않아. 내가 여기 있으니까. 김도현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자주 올게요. 아주머니 같은 분들이 외롭지 않으시게. 고마워요, 정말. 순자 씨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순자 씨에게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 손주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고 나지 않게 지켜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가 곁에 있다는 걸 모르더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 아이가 행복하면 됩니다. 순자 씨는 김도현이 올 때마다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직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 그리고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까지. 순자 씨는 창가에 서서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물론 김도현은 보지 못했지만 잘 가렴. 조심히 가고. 그리고 다음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늘 하던 대로 요양원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도연이 올 날이 아니었기에 마음은 조금 허전했지만 일상은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요양원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원장실에서 급하게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김도연 대표님이? 순자 씨는 걸레를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원장님이 창백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김 대표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순자 씨의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계신데요. 큰 수술이 필요하다는데. 순자 씨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귀가 멍멍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동료 직원이 순자 씨를 붙잡았습니다. 저기, 어느 병원이요? 서울대병원이요. 근데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순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들고 요양원을 뛰쳐나갔습니다. 아주머니, 어디 가세요? 뒤에서 부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버스 정류장으로 달렸습니다. 70세의 몸으로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발 무사하길.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을 때 순자 씨는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김도연 씨 어디 계세요? 안내 데스크에 물었습니다. 환자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순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할머니라고? 하지만 증명할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만 가족 관계가 아니시면. 아니에요. 저는 가족이에요.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순자 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분 아니세요? 돌아보니 김도현의 비서였습니다. 요양원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젊은 남자. 네네. 대표님은 괜찮으세요? 지금 응급실에 계세요. 큰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데. 문제가 있어서. 무슨 문제요? 비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혈이 필요한데 대표님 혈액형이 희귀해서요. RH-AB형이거든요. 혈액은행에 연락했는데 수량이 부족하고. 게다가 큰 수술이라 가족의 동의도 필요한데. 가족은요? 양부모님이 지금 해외에 계세요. 비행기로 12시간 걸린대요. 그 전까지 기다리긴 어렵다고. 순자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제 피를 쓸 수 있나요? 네? 아주머니는 환자분과. 제발요. 검사해 보세요. 혹시 몰라요. 30분 후 순자 씨는 피 검사를 받았습니다. 간호사가 체열을 하는 동안 순자 씨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맞게 해주세요. 결과는 빨리 나왔습니다. 아주머니 RH-AB형이시네요. 정말 희귀한 혈액형인데. 어떻게? 순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혈액형이 희귀하다는 것을. 그리고 아들도 같은 혈액형이었다는 것을. 수혈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데 아주머니 환자분과 무슨 관계신지. 그때 담당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순자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제가 김도연 씨의 친할머니입니다. 비서와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라고요? 네, 30년 전에 손주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도연이가 제 손주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할 수 없었어요. 도연이 이미 좋은 가정에서 잘 자라고 있는데 제가 나타나면 혼란만 줄 것 같았어요. 의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확인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합니다. 해주세요. 제발요. 알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걸립니다. 수술은 지금 당장. 제 피를 쓰세요. 검사는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 당장 도연이를 살려야죠. 순자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순자 씨는 헌혈을 했습니다. 400ml. 70세 노인에게는 적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어지러우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더 뽑아도 돼요. 안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헌혈을 마친 후 순자 씨는 수술실 밖 의자에 앉았습니다. 빨간 불이 켜진 수술실 문. 제발. 제발 무사히.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순자 씨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고 화장실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술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김도현의 회사 직원들, 지인들. 할머니세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가족분이세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할머니예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순자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4시간째가 되었을 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순자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틀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순자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할머니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문 용어들이 가득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나요? 의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일치율 99.9%입니다. 직계 혈족이 확실합니다. 그럼. 네. 김도연 씨는 할머니의 친손자가 맞습니다. 순자 씨는 결과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맨 손주. 과학이 증명해줬습니다. 이 결과를 도연이한테 보여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말해도 될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할머니세요. 김도연은 아직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몸이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순자 씨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맞춰서 하루에 10분. 그 짧은 시간 동안 순자 씨는 김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할머니야.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불러봤습니다. 할머니가 늦어서 미안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김도연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계음만 들렸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옆에 있을게. 괜찮아. 순자 씨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5일째 되던 날, 김도연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도연아. 순자 씨는 놀라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천천히 김도연이 눈을 떴습니다. 김도연은 희미하게 신음했습니다. 도연아, 나야. 할머니야. 김도연의 시선이 순자 씨에게 머물렀습니다. 처음엔 초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또렷해졌습니다. 아주머니? 요양원의 청소 아주머니. 김도연은 순자 씨를 알아봤습니다. 왜? 여기. 도연아, 나 말이야. 순자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막상 이 순간이 오니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고. 났었나요? 응, 교통사고. 근데 수술 잘 됐어. 이제 괜찮아.
김도연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양부모님은 아직 오시는 중이야. 곧 도착하실 거야.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순자 씨를 봤습니다. 아주머니는 왜 여기 계세요? 혹시 저 때문에? 순자 씨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도연아, 나 할 말이 있어. 네? 나 너의 진짜 할머니야. 김도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라고요? 30년 전에 내 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널 잃어버렸어. 그리고 그동안 줄곧 널 찾았지. 얼마 전에야 내가 내 손주라는 걸 알았어. 김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순자 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 우리 둘이 친손자 친할머니라고. 김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99.9% 일치. 직계 혈족. 김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요양원에서. 응. 널 보고 싶어서 거기서 일했어. 가까이서라도 지켜보고 싶었어.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순자 씨는 김도연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너한테 좋은 가족이 있었잖아. 양부모님이 너를 너무 잘 키워주셨어. 내가 나타나서 혼란만 줄까 봐.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 할머니. 김도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왜 이제야 만났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의 공백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김도연의 양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50대 후반의 점잖은 부부. 그들은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김도연을 껴안았습니다. 도연아, 괜찮니? 내 엄마 아빠.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순자 씨는 병실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양부모님은 순자 씨를 봤습니다. 혹시 간호사 분이신가요?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분은 제 친할머니세요. 양부모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할머니라고요? 김도연이 모든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30년 전의 일. 순자 씨가 손주를 찾아 헤맨 일. 요양원에서 청소원으로 일하며 자신을 지켜본 일. 그리고 사고 당일 자신의 피를 주며 생명을 구해준 일. 양부모님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도연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양부모 중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네? 도연이를 키워주신 건 저이지만 도연이를 낳아주신 건 어머님의 가족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도연이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두 여인은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김도연도 양아버지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김도연은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젊고 건강한 몸이었기 때문이죠. 일주일 후 일반 병동으로 옮겼고 2주 후에는 퇴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순자 씨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때로는 과일을 깎아주고 때로는 그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순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순자 씨는 자신의 지난 30년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잃은 슬픔, 손주를 찾아 헤맨 세월,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며 근근히 살아온 나날들, 그리고 마침내 김도연을 찾았을 때의 기쁨과 안도. 김도연은 듣는 내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니야. 너를 볼 수 있어서 행복했어.
요양원에서 청소 일 하실 때 저한테 말씀하시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럼 매일 너한테 달려가서 나 내 할머니야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 근데요? 내가 행복해 보였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교육받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내가 나타나면 그 평화가 깨질까봐. 김도연은 순자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함께 살아요. 뭐? 저희 집에 오세요. 엄마 아빠도 그러시래요. 아니야. 너희들 생활에 방해되면. 방해가 아니라 가족이에요 할머니. 김도연의 단호한 말에 순자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퇴원날 김도연의 양부모님이 함께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으로 가시죠. 그래도 괜찮겠어요? 제가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양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도연이의 할머니시잖아요. 그럼 저희의 어머님이기도 하고요. 순자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다니. 김도연의 집은 강남의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할머니 방은 이쪽이에요. 김도연이 안내한 방은 따뜻한 햇살이 드는 남양 방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방을. 당연하죠. 할머니 방인데요. 순자 씨는 그날 밤 폭신한 침대에 누웠습니다. 요양원 기숙사의 딱딱한 침대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를 행복하게 한 건 침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방에 손주가 자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자는 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순자 씨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아침마다 김도현을 위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할머니가 하고 싶어. 된장찌개, 김치찌개, 생선구이. 순자 씨가 만든 소박한 음식들. 김도연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라고 말하며 한 그릇 뚝딱 비웠습니다. 점심에는 양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가실래요? 그래 좋지. 순자 씨는 양어머니와 함께 동네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친해졌습니다. 어머님 도연이 어렸을 때 이야기 들려주세요. 응? 우리 도연이? 순자 씨는 30년의 공백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양어머니는 기꺼이 이야기해줬습니다. 처음 도연이를 입양했을 때의 기쁨. 도연이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감동. 도연이가 자라며 보여준 착하고 똑똑한 모습들. 순자 씨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감사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났구나. 어느 날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랑 어디 갈 데 있어요. 어디? 비밀이에요.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선영요양원이었습니다. 여기. 순자 씨가 청소원으로 일했던 곳. 할머니께 인사드리려고요. 김도영과 순자 씨는 함께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순자 씨,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김 대표님도. 김도연은 모두를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개합니다. 이분은 제 친할머니세요.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네? 청소하시던 순자 씨가? 네. 할머니는 30년간 저를 찾으셨고 저를 지켜보기 위해 이곳에서 일하셨어요. 원장님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런 사연이. 김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함께 살아요. 할머니께서 요양원을 그만두시게 돼서 죄송하지만 대신 제가 이곳에 더 많은 후원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순자 씨를 껴안았습니다. 축하해요, 순자 씨. 정말 잘 됐어요.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김도현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 찍어요. 가족 사진? 네. 저 할머니, 엄마, 아빠 모두 함께요. 사진관을 예약했습니다. 순자 씨는 새 옷을 샀습니다.
김도연이 함께 가서 골라준 예쁜 한복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예쁘세요. 아이고 뭐가 예뻐. 나이만 처먹었지.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할머니예요. 사진관에서 네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양부모님 김도연 그리고 순자 씨. 자 웃으세요. 찰칵. 사진 속 네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완성된 사진을 받아들고 순자 씨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꿈은 아니겠지. 김도연이 사진을 거실에 걸었습니다.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이제 우리 집 가장 중요한 사진이에요. 순자 씨는 매일 그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매일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너 부모님 묘에 가본 적 있니? 김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그럼 할머니랑 같이 갈래? 네, 가고 싶어요. 다음 주말 두 사람은 경기도의 한 공원 묘지를 찾았습니다. 순자 씨가 30년간 관리해온 묘지. 여기가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잠든 곳이야. 김도연은 묘비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친부모의 이름. 김도연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 아들 도연이에요. 순자 씨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아 며느리야. 할머니가 드디어 도연이를 찾았다. 너희 아들 정말 잘 컸어. 착하고 훌륭하게 자랐어. 안심해도 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답을 하는 것처럼. 10월이 왔습니다. 순자 씨의 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평생 생일을 제대로 챙긴 적이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데 뭐 챙기겠어요. 그런데 그날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김도연이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양부모님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아이고 이걸. 순자 씨는 울컥했습니다. 생일 축하를 받은 게 몇 년 만인지. 자, 촛불 끄세요. 71개의 촛불은 없었지만 숫자 모양 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소원 빌어요. 순자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이미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자르고 다 함께 먹었습니다. 맛있다 정말. 할머니 선물도 있어요. 김도연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예쁜 목걸이였습니다. 이건 할머니 생신 선물이에요. 매일 차고 다니세요. 순자 씨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순자 씨는 웃었습니다. 나도 이제 선물 받는 할머니가 됐네. 김도연은 여전히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는 순자 씨도 함께 갔습니다. 하지만 청소원이 아니라 김도연의 할머니로서. 할머니 오늘은 여기서 어르신들이랑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래 알았어. 순자 씨는 요양원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몇 살이세요? 올해 71요. 아들은 있어요? 있었어요. 하늘 날아갔지만. 근데 손주가 있어요. 저기 있는 저 청년이요. 순자 씨는 김도연을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손주가 저렇게 잘생기고 효자예요. 부럽네요. 감사하죠 뭐.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저도요. 할머니 만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김도연은 순자 씨를 종합검진에 데려갔습니다. 할머니 건강 체크해야 해요. 아이고 괜찮은데? 안 돼요. 매년 해야 해요. 검진 결과는 대체로 양호했습니다. 다만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릎 관절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오랜 기간 무리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요. 순자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이 나이에 무슨 수술을. 할머니 수술하세요. 그래야 덜 아프세요. 김도연의 간곡한 부탁에 순자 씨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재활 기간 동안 김도연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재활 치료 어땠어요? 괜찮았어. 조금 아프긴 한데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김도연은 순자 씨의 손을 잡고 걷는 연습을 도왔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아이고 내가 애기도 아니고. 할머니는 제 애기예요. 순자 씨는 웃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갓난 손주를 돌봤던 것처럼 이제는 손주가 자신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순자 씨는 이제 걷는 것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가 제안했습니다. 도연아, 요리 배울래? 요리요? 응.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좋아요. 주말마다 순자 씨와 김도연은 함께 요리했습니다. 된장찌개는 말이야 멸치 육수가 중요해. 네 할머니. 그리고 된장은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적당히. 김도연은 진지하게 배웠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차 나아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만든 건데 맛 좀 봐주세요. 어디 볼까? 순자 씨는 국물을 한 숟갈 떠서 맛봤습니다. 오 맛있는데? 우리 손주 요리 천재네. 정말요? 그럼. 할머니가 거짓말 하겠니? 김도연은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양어머니도 함께 배웠습니다. 어머님 이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비법이 뭐 있어요? 그냥 정성이지. 세 사람은 주방에서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순자 씨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도연아 이것 좀 봐. 뭔데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너의 친아버지야. 너희 아빠.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랑 닮았네요. 그럼. 똑 닮았지. 웃는 모습이 완전히 똑같아. 다른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 참 예쁘지? 네, 정말 예쁘세요. 착했어. 우리 며느리.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순자 씨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건 너야? 사진 속에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제가요? 응. 생후 3개월 때. 할머니가 찍은 거야. 김도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들 제가 가져도 돼요? 그럼. 내 거니까. 김도연은 사진들을 소중히 앨범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몇 장을 액자에 넣어 걸었습니다. 이제 집에는 두 가족의 사진이 함께 있었습니다. 양부모님의 사진 그리고 친부모의 사진. 김도연에게는 모두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다음해 설날이 왔습니다. 김도연의 집에는 여러 사람이 모였습니다. 양부모님의 친척들 그리고 순자 씨.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김도연은 순자 씨를 상석에 앉혔습니다. 아니야, 내가 여기 앉으면. 할머니가 제일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당연히 상석이에요. 세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차례로 절을 했습니다. 김도연도 순자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너도. 건강하고. 순자 씨는 세배돈을 주었습니다. 김도연이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30 넘었는데 세배돈을. 나이가 뭐가 중요해. 넌 할머니 손주잖아. 김도연은 세배돈을 소중히 받았습니다. 식사 시간에 모두가 둘러 앉았습니다. 건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순자 씨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 게 몇 년 만인지, 아니 어쩌면 처음인지도 모릅니다. 그해 가을 김도연이 발표했습니다. 저 결혼하려고 해요.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진짜? 누구랑? 대학 동기인데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김도연은 약혼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소연이라고 해요.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소연이에요. 순자 씨는 소연을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어서 와요. 우리 도연이 잘 부탁해요. 네, 할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소연은 예의 바르고 밝은 여성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순자 씨도 함께 웨딩홀을 보러 다니고 한복을 맞췄습니다. 할머니, 이 한복 어때요? 예쁘다. 정말 예뻐.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순자 씨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신랑이 입장하겠습니다. 김도연이 양아버지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도연이 중간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객석의 순자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응? 같이 가주세요. 뭐? 할머니도 제 부모님이세요. 같이 입장해 주세요. 순자 씨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일어섰습니다. 양아버지가 한쪽 팔을, 순자 씨가 다른 쪽 팔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쳤습니다. 순자 씨는 걸으면서 울었습니다.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손주의 결혼식에 함께 서다니. 다음 해 봄 김도연이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저 아빠 될 것 같아요. 뭐? 정말? 네, 소연이가 임신했어요. 순자 씨는 김도연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도연이가 아빠가 되는구나. 할머니는 증조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증조할머니. 순자 씨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증조할머니가 될 줄이야. 임신 기간 동안 순자 씨는 소연을 극진히 돌봤습니다. 소연아, 이거 먹어봐. 임산부한테 좋아. 감사해요, 할머니. 몸조리 잘 해야 해. 내가 옛날 우리 며느리 임신했을 때. 순자 씨는 30년 전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며느리가 김도연을 임신했을 때 이야기. 소연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땐 정말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지. 근데 지금은 행복해. 이렇게 증손주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추운 12월 밤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병원으로 오세요. 소연이가 진통 시작했어요. 순자 씨는 황급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온 가족이 기다렸습니다. 양부모님, 소연이의 부모님, 그리고 순자 씨.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애.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았어요. 건강한 남자 아기예요. 김도연이 환호했습니다. 아들이다. 할머니, 제 아들이에요.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후 아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증손주. 30년 전 갓난 김도현을 안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김도현의 아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름 지어주세요. 내가? 네, 할머니가 지어주세요.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민준이가 어때? 민준이요? 응. 백성민, 중걸준.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좋아요. 김민준. 우리 아들 이름이에요. 순자 씨는 민준이를 안고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 도연이가 좋은 아빠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있게 해주셔서.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잃어버린 것이 있나요? 포기하고 싶은 꿈이 있나요?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있나요? 순자 씨의 이야기가 말해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사랑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3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순자 씨처럼 마침내 손주를 다시 안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아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포기하고 싶었던 무언가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